안녕하세요. 감정약국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많은 분들이 속으로 한 번쯤 물어봤을 그 질문이에요. 왜 나는 늘 더 사랑하게 되는 걸까? 작게 시작한 감정이 결국 내가 더 많이 마음 쓰고, 더 많이 상처받고, 더 많이 애쓰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그 현실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세요? 오늘은 그 물음에 깊이 들어갑니다. 왜 늘 내가 사랑을 더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자신을 혹사하지 않을 수 있을지, 진심으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와 메리 에인즈워스는 우리가 어릴 때 부모와 맺은 관계가 성인이 되어 사람과 사랑을 맺는 방식에 깊은 인상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안정형 애착. 어린 시절 충분히 돌봄을 받은 사람은 나 존재만으로도 인정받을 사람이라는 신념이 있습니다. 불안형 애착. 반면 부모의 반응이 일정하지 않았거나 사랑이 조건적으로 이루어진 사람은 내가 좋아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학습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무 이유 없이 부모가 화를 내면 내가 잘못했나? 사랑받기 위해 뭘 더 잘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무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더 사랑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에서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더 사과하고, 내가 더 생각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연락이 조금만 늦어져도 내 마음이 새겨지는 이유, 바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닐까? 라는 두려움 때문일 수 있어요. 자존감과 사랑의 불균형. 나를 잃고 사랑으로 향할 때, 자존감은 우리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느끼는가를 말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이 질문에 자신 있는 답이 없으면 사랑은 조건적이고 불안정해집니다. 여기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라고 상대에게 말하는데 상대의 반응이 기대보다 작으면 내가 별로였나?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래도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해져서 내가 더 먼저 다가가고, 내가 더 맞추고, 내가 더 애쓰게 되는 거죠. 내가 사랑을 주면 줄수록 상대는 점점 평범해 보이고 내 마음만 점점 더 외로워진 이유입니다. 집착과 정서적 소비. 사랑이 감정의 부담이 되었을 때, 사랑이 너무 깊어지면 우리는 종종 그것을 집착으로 인식합니다. 연락이 없으면 조급해지고, 답이 늦으면 불안하고, 나도 모르게 SNS를 확인하고, 그 사람이 좋아 보였던 모든 순간들이 오히려 내 안의 불안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증 편향 컨퍼메이션 바이어스과 연결됩니다. 내가 불안하니 그 사람도 날 놓으려고 할 거야 라는 추측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우리가 점점 관계에 몰입하게 만들고 나만 더 지치게 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관계에서 중요한 건 타인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앞에서조차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사랑이라 불렀습니다. 즉, 내가 나로 존재하지 못하면 진짜 사랑이 오히려 나를 사라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자신을 숨기고 말없이 참고 자기 감정을 억누르며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나로 존재할 때만 존재합니다. 이런 마음은 어떻게 흐를까요? 오전 9시. 메시지 답장이 없어도 바쁘겠지 일하나? 표현보단 자기 위로. 오후 3시. 답장 왔다. 기쁘고 긴장이 풀리며 하루가 따뜻해짐. 저녁 6시. 그가 피곤하다는 한마디. 내가 너무 많이 연락한 걸까? 자기 검열이 시작됩니다. 밤 10시. 그는 잘 자라고 인사하고 메시지 차단. 이제 나와 더 이야기하기 싫은 걸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루가 끝날 때 당신의 마음은 사랑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라는 두려움으로 위태로워집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애착 불안은 내가 사랑을 깊게 주도록 학습받은 마음 구조입니다. 자존감이 흔들리면 사랑 대신 불안을 키우게 됩니다. 집착은 사랑의 일부가 아니라 내면의 불안이 밖으로 튀어나온 흔적입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나로 서 있는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게 된 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를 잘 지켜주기 위한 미숙한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할 자격이 있으며 진짜 사랑은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마음 한켠이 허전해지고 내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내 마음속 자존감의 빈자리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자존감이 낮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내가 잘못했나? 나는 왜 늘 부족하지? 나는 왜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까?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며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고 해도 그 사람도 언젠간 나를 떠날 거야 라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더 애쓰고 더 맞추고 더 참게 되는 거죠. 자존감 낮은 사람이 사랑에서 겪는 함정. 사랑에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 나를 지키는 것보다 사랑받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내 감정을 숨기고 내 고통을 감추게 되죠. 마치 어둠 속에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내가 점점 고립되고 외로워집니다. 한번 상상해 볼게요. 친구들과 즐겁게 웃고 있어도 그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마음은 무너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한 만큼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불안이 하루 종일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자존감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조금씩 자라는 내 마음의 힘입니다.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선 내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내 마음을 다정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아플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 순간에도 나는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는 거죠. 연습해보아요, 우리. 오늘 하루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기. 나 자신에게 괜찮아,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기. 내 기분을 솔직히 적어보기 또는 조용히 내 마음을 들어주기. 내가 좋아하는 작은 일 한 가지라도 꾸준히 해보기. 이런 작은 시도들이 모여서 자존감이라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줍니다. 자존감이 조금씩 자라나면 나를 존중하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내가 아픈 부분을 상대에게 표현할 수 있으며 나를 지키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더 사랑하는 사람에서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아픔과 불안은 내가 사랑하기에 너무 열심히 노력한 흔적입니다.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을 나 자신에게도 흘려보낼 시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 그 시작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 마음에게 다정한 손길을 내미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심리학에서 자존감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요소로 나뉩니다. 자아존중감.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감정적 믿음이죠.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는 늘 내가 부족한 게 아닐까 하며 사랑을 더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자기효능감. 나는 내 삶과 관계를 만들어갈 힘이 있다는 신념입니다. 이 믿음이 부족하면 사랑을 유지하거나 상대를 이해하는 데 자신감이 떨어지죠.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연인과 다투고 난 후에도 나는 그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자기효능감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사랑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자랄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마음속으로 자신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내적 대화는 우리 자존감의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나는 오늘도 부족했어. 내가 더 노력해야 해. 나는 왜 늘 사랑받지 못할까? 이런 내면의 비판자가 너무 커지면 우리는 자신을 점점 더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더 민감해지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자기 비판적 내적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연인 관계에서 불안과 집착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속 목소리가 사랑의 형태를 결정짓는 셈입니다. 애착이론은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최초의 무대인 어린 시절 관계가 성인이 된 후 사랑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불안정한 애착을 경험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랑받는 나를 증명하려는 강한 욕구가 생깁니다. 내가 더 노력해야 사랑받을 수 있어. 내가 부족하면 떠나갈 거야. 이런 마음이 결국 내가 더 사랑한다는 집착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이 집착은 사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에 어린 시절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는 일이 건강한 사랑으로 가는 중요한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사랑은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으려는 마음은 사실 그 사람을 나의 소유물로 여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 자유 안에서 함께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과는 다른 성숙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한 여성 어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연인에게 늘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연인이 연락이 뜸해지면 불안해하고 더 맞추려 했었죠. 상담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내적 비판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더 노력해야 해. 그 내면의 목소리를 알아차린 후 어씨는 매일 자기 자신에게 다정한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아.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내가 느끼는 불안도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이 연습을 지속하며 그녀의 자존감은 조금씩 회복되었고 연인과의 관계도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감정을 느낄 때마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살펴보세요.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 질문을 던져보세요. 긍정적인 문장으로 내적 대화를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부족해. 나는 지금 이 순간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내가 더 사랑해야 해. 나는 나로서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자라나는 내면의 힘입니다. 그 힘은 자존감이라는 뿌리가 있어야 건강하게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은 내면의 목소리를 다정하게 듣고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묻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나요? 그 목소리를 어떻게 다정하게 바꿀 수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감정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감정 조절의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연인과 다툰 후 화가 난다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실망, 불안, 외로움 같은 감정들이 섞여 있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정의 이름을 붙이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치유의 시작임을 잊지 마세요. 나는 지금 실망하고 있구나. 이 불안은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오는구나. 이렇게 마음속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면 우리 내면의 혼란은 조금씩 정돈됩니다. 자기 연민 나에게 다정한 말 걸기.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 오히려 자신을 더 몰아붙입니다. 왜 또 이러지? 나 같은 사람은 사랑받을 수 없어. 하지만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 연민이야말로 내면의 회복력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연민은 내가 힘들 때 나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고 마치 친한 친구에게 하듯 따뜻하게 말 거는 태도입니다. 너무 힘들었구나. 괜찮아. 모든 사람이 실수하고 힘들 때가 있어. 지금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런 말들은 우리의 뇌에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랑에도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심리학에서 경계 설정은 건강한 관계 유지의 필수 요소로 꼽힙니다. 경계는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자 나의 감정과 생각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 조절이 어려워 상대가 자주 다툼을 일으킨다면 나도 내 감정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잠시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 때 집착이 아닌 건강한 사랑이 자리 잡고 상대와 나 모두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 경험 쌓기 자기 효능감 키우기. 자기 효능감은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죠.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이루어 나가면 내면에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자라납니다. 예를 들어 매일 5분씩 마음챙김 명상을 하거나 감정을 기록하는 일기 쓰기를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습관이지만 이것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타인과의 건강한 소통 진짜 연결을 위해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진정한 연결 없이는 자존감과 사랑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가 말한 피폭력 대화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왜 나한테 이래? 라는 비난 대신 나는 내 행동 때문에 상처받았어. 라고 말할 때 상대가 방어적으로 되지 않고 대화가 열립니다. 이런 소통은 집착과 불안 대신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기반이 됩니다. 자존감 회복과 사랑을 지키려면 꾸준한 자기돌봄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 건강한 식사와 운동, 좋아하는 취미에 몰입하기, 자연과 가까이 지내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 우리 마음은 점차 평화를 찾고 안정됩니다. 사랑도 자존감도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은 내 감정을 세심히 들여다보고 내게 다정하게 말을 걸고 나만의 경계를 존중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모든 마음의 상처는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에서 시작합니다. 그 욕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나는 소중하다고 말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햇살이 비추길 감정 약국이 늘 함께 응원하겠습니다.